네,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1부 때 댓글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입술이 너무 허여나고 있어가지고 2부 때는 디저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을 시작을 했지만 어떤 디저트들로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예비 창업자들이실 경우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참고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매장의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 만들기예요. 가장 어렵지만 이제 가장 꼭 필요한 메뉴라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의 달달온도의 시그니처 디저트는 첫 번째는 머랭 쿠키입니다. 계란 흰자를 이용한 이제 머랭법을 이용한 디저트인데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자신 있는 이제 계란을 이용한 디저트고요. 그 중에서 계란 흰자를 이용한 부드러운 식감의 흔히 말하는 솜사탕 같은 그런 쿠키인데 지금 현재는 오리지널 오레오, 프레첼, 로투스, 치즈, 크래커, 녹차, 초코 총 이제 9가지의 맛이 있고요. 지금 2가지의 맛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머랭 쿠키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어도 이제 왜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지? 머랭 쿠키는 아무래도 그 실온에 놔두거나 아니면 밀폐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공기가 접촉했을 때 많이 끈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끈적이게 되면 아무래도 계란의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디저트예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디저트고 머랭법을 이용한 디저트는 마카롱이 또 있는데 저는 마카롱보다 머랭 쿠키를 처음에 도전을 했었어 가지고 옛날에는 저 시작할 때는 정말 마카롱집이 너무 많았고 마카롱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마카롱 말고 머랭 쿠키는 마카롱에 비해 시간대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유통기한은 긴 대신에 손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디저트였던 것 같아요. 또 머랭 쿠키를 이용하다 보면 노른자를 사용을 안 해요. 노른자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른자를 이용을 하고 어떤 카페를 가도 정말 이 카페에 뭐 배경을 놓고 찍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음식 사진, 커피 사진만 찍는 분들이 있고 또 SNS 정말 이 매장 가면 이 메뉴 꼭 먹어봐야 돼 한 메뉴가 머랭 쿠키는 말 그대로 손님들이 들고 다니기가 쉬운 그런 디저트고 매장 판매용 디저트가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도전을 했던 게 홍콩 와플이에요. 저는 시장 농가 재료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시장 농가 재료를 이제 이용을 하다 이제 계란 노른자도 사용을 하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까 홍콩 와플이라는 디저트가 나왔는데 이 홍콩 와플은 과일이 4가지, 5가지 정도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바나나는 1년 내내 나니까 1년 내내 나는 바나나와 함께 그 시기 뭐 여름에는 수박도 올려드리고 뭐 복숭아도 나올 때 있고 딸기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이 바꿨는데 이런 이제 홍콩 와플이라는 SNS 매장용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시민회관으로 옮기고 이제 머랭 쿠키가 안정화되고 마들렌과 휘낭시에를 시작했다 했는데 마들렌은 지금 이제 계란을 전란액, 흰자 노른자를 함께 이용하는 디저트인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한번 진행을 해서 전국의 이제 소비자층한테 한번 알려보고 어떤 반응인지를 1차적으로 봤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는 마들렌이 아무래도 푹신푹신한 식감이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만들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조금 더 오래가고 손님들한테 나갔을 때 근데 이거는 매장에서는 바로 신경이 쓸 수가 있는데 배달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택배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동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 온라인은 조금 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들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밀가루에 계란, 버터, 그 다음에 약간의 베이킹 파우더와 어떤 가루들, 어떤 재료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맛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13가지의 확정적인 마들렌 맛이 있고요. 그 중에는 시장 농가 재료를 이용한다고 많이 말을 했는데 자색 고구마, 흑임자, 뭐 쑥가루, 녹차가루
뭐 녹차는 보성, 제주도, 뭐 자색 고구마 가루는 지금 여러 지역이 나오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분말로 나온 걸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뭐 쑥, 뭐 인절미는 저희 이제 본가에서도 콩을 키우고 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 직접 빻아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산 거, 마트나 이런 데서 산 것보다 빻아오는 게 아무래도 고소함이나 직접 조금 더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로 세 번째로 선택한 디저트는 마들렌이었어요. 마들렌은 이번 연도에 제대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공간 활용을 시민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알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음료 부분도 시민회관에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한 거는 다로네이드라는 음료예요. 아무래도 다로네이드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블루 레모네이드가 맞아요. 블루 레모네이드에 버터플라이 피라는 산성이 닿으면 색깔이 변하는 찻잎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조화가 바닷속에 있는 몽롱한 분위기의 그런 음료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차로도 이용을 하고,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찻잎인데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요즘은 저희 매장처럼 이렇게 흔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시그니처 음료, SNS 음료로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부에도 말했지만 소상공인 교육을 들었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많이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시청 이제 에서도 주관하는 시민회관 프로젝트 971은 아무래도 여러 창업자가 모이다 보니까 좋은 말도 나올 때 있고 안 좋은 말도 나올 때 있고, 내가 열심히 해도 다른 팀 때문에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꾸미름, 그 다음에 그 시민회관처럼 뭔가 협업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메뉴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되는 경우나 그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협업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기창업자들에게는 이미 매장을 시작했거나 아이템을 구상을 끝내신 분들은 협업이 있는 지원 사업들은 많이 선호를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인데,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시장 농가재료를 이용한 달달한 온도입니다 하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F&B라는 이제 요식업 파트에는 저와 과일을 이용하는 이제 과일 바구니와 제철 과일들을 이용하여 만들겠다는 팀, 그 다음에 이제 광주나 전남의 팔경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겠다는 팀, 이렇게 세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입주 전에는 한 달 정도 먼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맡아보면서 이 매장의 상권을 분석하고 소비자층을 많이 분석을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5월 7일 날이 발대식이었는데 4월 달부터 입주를 해서 공간이나 활용을 해보면서 이 매장에는 어떻게 돌려야 되고, 이제 새로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떤 매장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하는데, 이제 이미 해보신 분들은 이 매장에 내 디저트가 맞는지 아니면 이 매장에 내 메뉴들이 맞는지를 보셔야 훨씬 더 지원 사업이나 협업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메뉴 구상이 제가 같이 하고 있는 F&B 팀 두 팀과 제 메뉴는 겹쳤기 때문에 상생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두 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 메뉴는 최대한 뺐고 빵도 다 빼고 저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커피와 시그니처 메뉴 두 가지만 파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저희 충장로 시내를 나가보면 영화관도 많고, 그런 영화관들 가보면 달달한 온도 팜플렛도 붙어 있고, 이제 SNS 요즘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페이스북 많이 하지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도 같이 운영하는 한 팀이 이제 아무래도 지원 사업은 저희처럼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모이면 너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원금이나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매장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자기 매장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건 자기
매장 아니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업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정도는 가만히 되지만 나의 그냥 무책임한 실수나 아니면 관리 때문에 다른 팀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생각을 해서, 협업은 내 매장 운영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지금 피해를 봤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 추후에 이제 그럼 또 도전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럼 빵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매장을 시작할 때 어떤 팀이 모였건 그 팀으로 그 메뉴들로 시작을 했는데 이 팀이 잘 안 돼서 나갔는데 그 자리를 메꾸세요. 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하게 되면 저는 그 시설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업 지원 사업은 그 기간이 많이 길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광역시에서 협업 사업은 많이 없는데 이 기간도 많이 한정적이고,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아니면 차등이나 해서 이렇게 많은 팀들이 도전을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팀들은 더 열심히 했고 어떤 팀들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뭐 평가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차려질 지원 사업들은 조금 더 이 팀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공간 활용이나 아니면 많이 알렸네, 아니면 이 팀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네,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아무래도 시드도 이런 지원 사업 많이 도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맡을 수 있는 위탁 연계 업체들이나 아니면 시에서도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창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업을 하고 나서 이 창업자들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지원 사업도 많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저같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창업을 했고 코로나 시기를 버텼지만, 요즘 코로나19로 통해서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대출금이나 이렇게 이 기간을 버틸 수 있게 연계자금이지,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 많이 버티세요,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이 시기를 대출금으로 또 받아서 장사를 하고 또 매출이 안 나오고 또 어떻게 대출을 땡기고, 그렇게 빚이 늘어가는 장사들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자영업자가 현재 시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매장을 했을 때 어떤 매장으로 해야 되고 어떤 메뉴로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처음부터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시고 향후 계획을 좀 세워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매장에서만 장사를 하겠다, 이 매장에서 3년, 2년을 유지를 하고 뭐 더 새롭게 매장을 오픈을 하겠다, 프랜차이즈화 시켜보겠다, 이렇게 뭔가를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처럼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일이 터졌을 때 그 변수를 두지 못했을 때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필요하고 그 금액이나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폐업이 많이 늘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발로 뛰든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3가지의 시그니처 메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장에서는 머랭쿠키, 마들렌, 시민회관에서는 지금 이 2가지를 주력을 하고 있고 홍콩와플은 시민회관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카페나 이렇게 저희 매장을 알릴 때 사진을 찍기에는 SNS 디저트가 많이 필요한데,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은 정말 좋은 공간으로 제가 아닌 부분에서도 많이 대관 문의도 들어오고 공연장도 있는 상황이라, 저의 음료는 이제 새롭게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지원이나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우리 매장의 주 고객층 연령대에 맞는 메뉴를 만들고 디저트를 짜줘야 되고 동네 상권에 맞춰야 되고 시즌을 많이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그 다음에 카피하고 변화 주어야 하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주월동 매장은 학교가 많지만 그 주택 상가가 많다 보니까 연령대는 많이 높은 편이에요. 어머님들이 학교 보내고 차 한잔 하시고 아니면 정말 30, 40대 이제 그런 층이 많았는데, 이런 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20대까지 유입을 통할 것인지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동네 상권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뭐 생강차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고급화를 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은데 우리는 레모네이드 팔 거예요. 커피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어떤 음료를 이용하고 커피를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나이대에 맞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아니면 좀 더 많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여기는 이거 자색 고구마 있잖아, 아니면 여기는 뭐 고구마 라떼 아니면 뭐 흑임자 라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네 상권에 맞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가 장산초교라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2분? 3분 정도의 호남 삼육 초중고가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하교를 하고 엄마나 학원을 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디저트들도 아무래도 한 끼 대용의 디저트들이 많아졌고, 이제 애기들이 부담 없이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까 머랭 쿠키와 마들렌이 주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즌을 많이 탈 것인지 타지 않을 것인지, 19년도, 18년도, 20년도 초반까지는 마카롱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정말 너도 나도 이제 쉽게 마카롱 집을 차렸고, 이제 그 마카롱이 변질이 돼서 조금 더 변화가 돼서 똥카롱이 나오게 됐고, 현재도 마카롱 집이 있긴 하지만 그 18년도, 19년도의 마카롱집 창업 비율에 비해서 20년도는 많이 코로나 시기도 겹치겠지만 20년도, 21년도는 많이 폐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주월동에도 총 6군데의 마카롱집이 있었는데 지금 마카롱집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디저트를 만들지, 그 시그니처 디저트가 중요한데, 현재는 크로플이라는 크루아상 생지를 이용한 많은 디저트들이 나왔는데, 그 생지를 이용해서 크로아상, 크로핀, 크로플 이런 식으로 이용이 나왔는데 아마 이 디저트도 평생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기를 타면서 우리 매장도 지금 크로플을 해야지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시기가 끝나고 변화를 주어야 될 때도 크로플만 해야지 하게 되면 그것도 아무래도 지금 마카롱처럼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시즌을 아예 안 타는 디저트들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 없이 말 그대로 이제 여기는 크로플도 없네, 여기는 마카롱도 없네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여기는 머랭 쿠키가 있네, 여기는 마들렌이 지금도 있네 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떤 메뉴들을 만들고 어떤 그 디저트들을 만들 때 항상 같은 디저트, 같은 음료를 하면 그건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카피를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하면 제일 이 동네에 잘 나가는 매장을 주문을 해보기도 하고 이 매장에는 이게 있네, 내 매장에 없는 디저트들을 많이 보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매장도 한번 해볼까 해야 되는데, 제일 요즘은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편하게 카페 브이로그 아니면 카페 메뉴만 쳐도 지금 내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매장들의 디저트 음료수를 보면서 카피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다로네이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있는 메뉴들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 라는 인식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한 번, 두 번 오시던 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진 않을 거예요. 시즌에는 겨울에는 군밤 라떼, 군고구마 라떼가 나왔어요, 아니면 딸기 라떼 나왔어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예비 창업자들은 개인 카페랑 프랜차이저 카페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봤어요. 지식배움터에는 제 강의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많이 비교를 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프랜차이저 카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비교를 하실 때 다른 분들 그 영상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저는 말 그대로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 이제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상표나 상호 등을 이제 받고 이제 가맹점한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주면서 그 장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의 프랜차이저의 장점은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이고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수월하게 창업이 가능해요. 또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이제 개인 카페, 내가 처음 도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창업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신 단점은 가맹비가 발생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있고 아니면 뭐 월에 얼마씩 이런 느낌의 아마 그 가맹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다 보니까 그 창업 시작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첫 창업 시에도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레시피, 인테리어, 홍보 다 같이 본사에서 도와주니까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제 장사를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이제 내 매장은 차렸는데 다 사입이야, 그냥 다 이제 뭐 완제품을 사드려야 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프랜차이저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뭐 한 가지라도 난 디저트 카페를 해야지, 나는 아니면 브런치 카페를 해야지, 요즘은 애견 카페 아니면 애견 공방 카페, 좀 반려동물이 많이 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2년, 23년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용품들이 많이 뜰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같이 접목시켜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뭔가의 카페를 접목을 살린다, 이런 분들은 개인 카페, 내 매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 카페의 장점은 내가 나의 매장을 만들다 생각을 해요. 이제 짜여진 틀도 없고 그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것들이지만 내가 준비를 하면서 뭐 부족한 인테리어 부분은 이 느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메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 시즌에 맞게도 계속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카페의 매력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금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창업 자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프랜차이저는 이렇게 뭔가 비용을 다 했을 때 이 금액이 넘어서, 하지만 개인 카페는 내가 이 부분으로 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이 부분 좀 낮추고 아니면 직기비 부분을 중고나 이런 부분을 사자, 이게 가능하니까 이제 자금 부담을 줄 수 있고 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는 제일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내가 홍보도 해야 되고 내가 세금 계산도 다 봐야 되고 회계나 이런 문제나 매장에 관련된 모든 거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도 써야 되고 이제 그 외에 뭐 월세나 이런 부분 다 나가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차실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까 처음 강의에 말했던 것처럼 지원 사업에는 이제 창업을 도와줄 때 홍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세무 기장료를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도 광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가 아니라 전국일지도 모르는데 1년에 신청 시기에 맞춰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 회계 부분의 기장료를 지원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인건비가 아무래도 저도 지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으로도 광주도 전국적으로도 지금 청년을 고용하거나 어떤 인건을 쓸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30%, 70% 이 정도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인건에 대한 부분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카페는 SNS 시대예요. 현재는 이제 정말로 먼 곳, 구석진 곳, 저기 산골 시골도 여기는 유명해졌네, 여기 이런 카페가 있네, 찾아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매장의 특색에 맞게 이제 새롭고 빠르게 이제 홍보도 가능하고, 어떤 다양한 메뉴가 아니어도 장사는 내가 한 가지라도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 메뉴로 홍보를 시작하면서 늘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해봐야지 여러 가지를 넣으시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 있게 가능한 그런 메뉴 2가지, 3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개인 카페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대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홍보 마케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달한 온도 이제 시민회관 프로젝트 97이 2기를 쳤을 때 지금 이 정도가 나오고, 제가 같이 그 달달한 온도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블로그, 이제 인스타그램 등을 하는데, 이 블로그에는 오늘은 어떤 행사가 왔고 오늘 어떤 메뉴를 만들어 봤어요, 아니면 어떤 플리마켓을 나갔어요, 이렇게 달달온도의 일상을 올리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수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느냐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SNS가 지금 연계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달한 온도를 쳤을 때 정말 주월동 카페를 쳤는데도 달달한 온도가 나오고, 뭐 광주 카페를 쳤는데 달달한 온도가 나온다면 손님들은 그만큼 더 찾기가 쉬워질 거고, 그만큼 찾아가기 아니면 찾아가보고 싶은 매장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SNS는 많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현재 매장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저의 이제 매장 계정과 그 상권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는 그런 계정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제 틱톡, 어떤 플랫폼이든 자기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하나 정도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꽃집이 됐던 공방이 됐던, 오늘 우리 공방에는 이런 클래스가 열렸어요, 우리 매장에서는 이런 꽃이 들어왔어요, 스토리든 게시물이든 좋으니 그게 꾸준히 쌓여가면 손님들이 이 매장엔 이것도 있었지 하면서 좀 찾아갈 수 있는 폭을 본인이 늘려가는 것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부로 이제 맡기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내 매장을 알리는 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하루에 하나씩 일기처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원두가 이렇게 들어져 왔는데 오늘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떤 매장으로 만들 것인지. 세 번째로 지금 같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매장으로 만들 것인지인데,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리마켓, 재능기부 다 전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앞으로 더 이제 플리마켓 시장이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어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11월 달 저희 지금 시민회관이라는 공간도 광주 청년주간이라고 3일 동안 주관을 했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세모기 마켓이라고 많이 주관을 하고, 저희 달달한 온도를 한번 와보시면 매주 토, 일은 여러 행사들을 같이 협업으로 공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행사를 열리고 같이 찾아가보고 그곳 안에 셀러가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나는 마들렌 머랭 쿠키밖에 없는데 대표님 뭐 이런 뭐 과일청 이런 부분 혹시 제가 살 수도 있을까요 하면, 그렇게 협업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늘릴 때 제일 좋은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플리마켓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또 재능 기부나 재능 나눔을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내 매장에서만 장사를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이 느껴져요. 이 매장에서는 판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처음에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렇게 볼 때는 내가 이 디저트를 만들어서 또 판매가 아니라 여러 나눔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뭔가 아쉬워요, 이거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메뉴에 자신감을 갖고 내 메뉴는 정말 자신 있어요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메뉴들의 이제 단점이나 이제 보완점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것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 한번 보면, 머랭쿠키를 달달한 온도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매장 갔을 때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시고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어떤 매장을 가도 제품은 말 그대로 판매되는 먹을 수 있는 음료나 제품들은 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 매장의 서비스나 그냥 머랭쿠키 뭐 4,000원입니다, 아니면 커피 3,500원입니다 이것보다는 머랭쿠키 지금 4,000원인데 이 맛도 맛있는데 이 맛도 추천드려요, 아니면 이거는 작게나마 서비스 맛보시라고 드릴게요, 이렇게라도 한 번 더 손님들이랑 이제 친밀도라도 한 번 더 말이라도 걸면 이 카페는 사장님도 같이 말을 걸어주시네, 이 카페는 그래도 직원들이 좀 밝네. 아무래도 저희도 식당을 갔을 때 그냥 손님이 있는데도 어서오세요란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 앉아있으면 메뉴판 갖다 드리고, 그냥 종업원의 상태도 아무래도 그 매장의 좀 분위기, 이렇게 좀 평가되는 항목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달달한 온도로 오시면 직원들 자체도 많이 밝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손님들이 만족을 해야 또 찾게 되는 거지,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여기는 좀 근데 사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좀 그래 하게 되면 음식이 맛있어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어가지고 아무래도 내 매장을 만드는데 제품이나 이렇게 홍보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S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도 이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알려줄 때 내가 겪은 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단추만 잘 끼워치면 그 단추 내리는 건 엄청 쉽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일단은 최대한 공유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추후에 달달한 온도도 프랜차이즈처럼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 하셨는데, 저는 지금 2년이라는 이제 3년 차가 곧 되는데, 19년, 20년, 21년, 22년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그니처 메뉴들은 다 정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카페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다 2년,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손님들이 이런 메뉴들을 찾아주셨으면 그거를 간소화, 최소화해서, 요즘은 코로나19도 그렇고 배달이 많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프랜차이즈화를 시키는 것도 엄청 매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있는 메뉴들로만 디저트를 구성을 하고, 커피의 가격을 한 매장이 아니라 두 매장, 세 매장씩 늘리게 되면 같은 원두의 가격도 좀 더 싸질 거고, 이제 남구에서 찾던 손님이 서구까지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이 매장은 이제 여기도 하나 보네 하면서, 이미 안정화, 그 프랜차이저화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이미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홍보성이나 신뢰도 부분에서도 더 그 도움이 되고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한 3개 늘려야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든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안정화가 됐을 경우에는 개인 카페 프랜차이저화를 시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매장은 그 원두 부분이, 오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매장은 산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산미가 있는 원두들은 라떼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더 맛있다고도 느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산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달달한 온도는 원두 자체는 브라질 메인으로 쓰고 있고 산미가 거의 없다 하시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도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고, 라떼 부분에서 이제 산미가 없네, 정말 커피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 산미가 없다 보니 고소함이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탔네? 뭐지 쓰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미 없는 거를 저는 지금 달달한 온도 선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 메뉴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드나 이제 라떼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커피는 어떤 카페를 가서든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음료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이드, 라떼, 초코라떼, 녹차라떼 이런 거는 어떤 카페를 가든 다 있는데, 이제 자기 매장에서 조금이라도 시즌 메뉴라도 흑임자 라떼나 아니면 미숫가루 라떼 이런 식으로도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사장님 이것도 들어왔네요 하면서, 시그니처 메뉴는 어떤 메뉴가 어떻게 잘 될지 몰라요. 내 매장에는 이 메뉴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짜여진 틀만 도전을 하시다 보면 한계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재료의 중요성이에요. 디저트 카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재료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상품 판매가도 올라가고, 맛 차이나 손님 유입의 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강조를 하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진짜로 완전식품이기도 하고 다양한 영양성분도 들어있고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그런 재료인데, 베이킹이나 디저트 카페에는 저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그냥 유정란이니까 좋지, 무정란이니까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알고 계셨으면 베이킹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 매장은 유정란을 씁니다, 무정란을 씁니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정란은 암수탉이 같이 이제 교배를 통해서 만드는 이제 계란이고,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만드는 계란이에요. 그래서 방목을 해서 키우는 게 유정란, 이제 케이지를 통해서 만드는 게 무정란인데, 이제 수탉이 이제 교배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유정란이 더 좋아요 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방이나 수분이나 단백질 수치를 봤을 때 무정란과 차이가 거의 영양성분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베이킹을 할 때 유정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암수탉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질도 되고요. 이제 계란 껍질이 얇아서 많이 깨져 오는 것도 있고, 무정란보다 유통기한이 많이 짧아요. 해가지고 어떤 베이킹을 하실지, 어떤 디저트를 하실지에 따라서 무정란과 유정란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장은 유정란은 엄청 고집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유정란이 더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뭐 스콘을 하는데, 스콘은 뭐 빵을 구워야 돼서 아니면 뭐 이유라도 있는, 아니면 저처럼 무정란을 사용하는 디저트는 머랭이 있고요, 유정란이 사용하는 디저트는 뭐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유는 마들렌은 바로 일주일 유통기한도 짧고 좀 더 푹신푹신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뭔가 이 계란을 쓸 때 왜 쓰는지를 같이 설명이 가능하신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란만큼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설탕인데, 설탕, 분당, 슈가 파우더 다 같은 설탕의 한 종류인데, 저희가 흔하게 빵집에서 많이 쓰는 설탕이 백설탕이에요. 정제도가 많이 높고 깔끔해서 이제 빵을 만들 때나 이런 부분에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은 그래뉴당이라고, 백설탕보다 정제도가 많이 높은데 입자가 엄청 곱고 이제 물에 잘 녹고 그 순수한 단맛을 낸다 해가지고, 그 백설탕이 분사한 것이 분당이고 그래뉴당을 분사한 것은 그래뉴 분당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이제 어떤 재료를 쓰고 하실 때 그 계란처럼 그 디저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일로스당은 설탕이 60% 수준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예요. 설탕이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이제 억제하고 이제 몸에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는데, 얘는 구움색이 엄청 진해지고 이제 입자가 굵어서 베이킹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음료나 이런 부분 청 담글 때는 이런 부분이 또 탁월할 수도 있고요. 분당은 이제 백설탕을 100%간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파우더 형태인데 이게 흡수성 때문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얘가 많이 뭉침이 심해져서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베이킹을 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거는 슈가 파우더. 분당과 이제 전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 분당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이싱이나 데코용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단점은 텁텁함. 이제 분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분이 들어가 텁텁함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만들고 어떤 디저트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시면 좀 더 부드러운 식감, 아니면 좀 더 그 디저트에 맞는 식감을 낼 수 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일로스당은 다이어트 할 때 좋겠네요 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일로스당은 설탕의 60%밖에 안 되는 감미료이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할 때 설탕은 아무래도 다 칼로리는 있지만서도 이제 설탕보다는 자일로스당보다는 스테비아. 요즘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이렇게 나오는데,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0칼로리에 가까운 그런 감미료라고 많이 불립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그 300배 강화됐다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요즘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관련된 과일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과일들이 그 뭔가를 접목시켰을 때 스테비아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같은 방울토마토인데 너무 달아,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하고 다이어트에도 많이 좋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을 쭉 보면 소상공인 교육을 들으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준비사항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 어떤 지원 사업을 듣느냐가 따라서 기간도 달라지고 금액이나 부분도 달라지는데, 내가 마케팅이 부족하다 하시면 마케팅 관련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매장을 차렸을 때 이 매장이 뭔가 부족해, 나는 진짜 홍보도 안 되고 경영도 안 되고 나는 잘하는 거는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 하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듣는 게 좋은데, 복합적인 지금 지원 사업은 저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세고 지금 지역별로도 많이 이제 기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제일 안정화가 돼 있고 이제 많은 기술을 창출해냈고 도움이 되는 건 지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달달한 온도도 지금 3년차가 됐고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 힘들다고 힘들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힘든 것을 견뎌내고 나아가는 그런 자기만의 좀 매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매장에 내가 자신 있는 메뉴를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매장을 도전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강의는 다른 분들보다 전문성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수순을 밟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디저트들을 통해서 지금의 매장을 이끌고 있다 라고 알려주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보다는 딱 한 발 정도 더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보다 다양한 이제 메뉴들,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도 많으신데,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적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